안녕하세요. 세무사 와타나베 유타카입니다. 세무사 나베상이 돈 고민을 해결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단기 체류자의 면세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특히 중국 출장이나 중국 부임과 관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무 규칙에 대해 철저히 해설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중할 내용은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는 일중 조세 조약의 183일 규칙입니다. 이 설명은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실무상 긴급 브리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해외 출장이 많은 분, 인사 담당자, 경영자,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는 담당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끝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183일 규칙이라는 말은 해외 업무에 관여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년간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현지에서 과세되지 않는 거죠? 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출장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 격리, 담당자 수준에서도 그런 감각만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만으로 안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183일 이내라면 안전하다는 숫자만 기억하고 적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바로 이 자기 판단이 나중에 큰 세무 리스크로 발전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183일 규칙은 단순한 체류 일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 기간의 계산 방식, 급여의 지급 주체, 비용 부담처, 현지 법인과의 관계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즉, 183일 미만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큰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수 계산의 기준입니다. 많은 일본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기준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중국에 150일밖에 없었으니 괜찮다. 해가 바뀌면 다시 0일부터 계산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중 조세 조약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임의의 12개월, 이른바 롤링 계산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달력 기준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잘라보더라도 연속하는 12개월 동안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중국에 출장을 간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올해 90일, 다음 해 90일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하는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180일을 초과하게 되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점은 본인이 악의 없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몰랐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이 세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측도 출장 관리를 감각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급여의 지급 주체입니다.
설령 체류 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억제했다고 하더라도 급여 부담을 중국 현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면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 중국 법인으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진 경우나 중국 법인이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 측에서 급여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룹 내 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이 리스크는 커집니다. 단순히 송금원이 일본이니까 안심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어느 법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까지 정밀하게 검토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러한 판단 착오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천 징수 누락, 추징 과세, 연체세, 페널티, 현지 당국과의 트러블 등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세무 정보 공유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니까 모를 것이다 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출입국 이력, 비자 정보, 급여 데이터, 송금 이력 등 다양한 정보가 세무 당국 간에 대조되는 시대입니다. 애매한 이해로 운용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183일이라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임의의 12개월이라는 롤링 계산, 급여 부담처의 확인,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세트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출장 관리는 정말 괜찮습니까? 체류 일수만 보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급여 부담 관계까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체류 이력과 급여 체계를 모두 재검토해 주십시오. 몰랐다로는 절대 끝나지 않는 것이 국제 세무의 세계입니다. 손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의 중국 출장 정말 면세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특히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에서는 인사 부문과 격리 부문이 연계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장할 때마다 일수와 급여 부담의 양면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두는 것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번에는 당이 체류자의 면세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세무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유타카 세무사 사무소 페이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atanabeYutaka.com 앞으로도 돈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세무사 나베상이 돈 고민을 해결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